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2019년 뚜르 드 프랑스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7월 6일 열린 2019 뚜르 드 프랑스의 첫 번째 스테이지는 194.5km의 평지 스테이지였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발하여 다시 브뤼셀로 돌아오는 이번 코스는 에디 머스의 첫 옐로 저지 획득인 1969년으로부터 50주년을 기념하여 스테이지 1, 2, 3을 벨기에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UCI 월드투어 팀 18개, 프로컨티넨탈 팀 4개, 총 22개의 팀에서 8명씩 176명의 선수가 이번 시합에서 뛰었습니다. 176명 중에서 옐로 저지를 단 한 번이라도 입어봤던 선수는 총 10명이었는데요. 종합 우승자였던 빈첸초 니발리와 게란트 토마스를 포함해서 로한 데니스, 데릴 림피, 피터 사간, 파비오 아루, 알레한드로 발베르데, 토니 갤로팡, 토니 마틴, 그렉 반 에버맷이 그 주인공이었고요. 2013년 이후로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하네요. 스테이지 1, 경기 초반 약 40km를 넘어가는 지점에 론데반 플란드란의 상징적인 뮤데 그라몽이 3등급 어필로 지정되어 기다리고 있었고, 플랜더스 지역을 지나 왈롱을 찍고 다시 브뤼셀로 돌아오는 오늘의 코스는 스프린트 피니시가 예상되는 날이었습니다. 스프린트 피니시가 예상되는 이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보라한스고의 피터 사간, 로토스타르의 켈러비안, 퀵스텝의 엘리아 비비안이, 윤보비스마의 딜런 그로에베겐이었는데요. 오늘의 전략은 모든 팀원들이 스프린터들을 안전하게 피니시까지 데려가서 스프린트로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피니시 근처가 약간 경사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형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켈러비안이 우승 후보로 뽑히고 있었습니다. 중립구역을 시작하면서 에디 머스가 심판 차량에서 환영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단순 사이클 선수를 넘어서 벨기에의 영웅 대접을 받는 에디 머스였습니다. 경기 곳곳에 에디 머스에게 감사하는 메르시 머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립구역을 지나면서 곧바로 4명의 브레이커웨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CCC의 그렉 반 에버맷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경기 초반 40km 지점에 있는 3등급 어필 뮤데 그라몽을 첫 번째로 통과할 수만 있으면 뚜르 드 프랑스의 첫날 산악관 저지를 차지할 수 있었고, 특히 그렉 반 에버맷은 벨기에 선수로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강력한 클래식 라이더였기 때문에 초반부터 브레이커웨이에 참가하여 노골적으로 산악관 자리를 누렸습니다. 벨기에에서 열리는 플랜더스 클래식 중 가장 중요한 경기인 론데반 플란드란, 뮤르데 그라몽에 진입한 브레이커웨이 간에 치열한 어필 싸움이 있었고, 결국 그렉 반 에버맷이 3등급 어필을 가장 먼저 정복하면서 첫날 산악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렉 반 에버맷은 그 뒤에 곧바로 펠로톤으로 합류하면서 산악왕 저지만 챙기고 체력을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의 브레이커웨이는 끝까지 달려나가면서 열심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펠로톤은 3분 이상 차이를 벌리지 않으며 여유롭게 브레이커웨이를 추격했습니다. 그 추격은 이번 스테이지에서 스프린트 피니시를 강하게 원하는 로토스달, 보라한스그로의 퀵스텝, 윤보비스마가 끌었는데요. 특히 로토스달 전원이 선두로 나와서 강하게 추격하면서 켈러비안을 위한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움직임은 보라한스그로에서 나왔습니다. 브레이커웨이가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을 가져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보라한스그로에는 펠로톤 선두에서 강력한 추격을 하면서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그린 저지를 노리는 피터 사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보라한스그로에는 결국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 직전에 브레이커웨이를 잡아버리고 펠로톤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 1위로 통과하는 피터 사간, 포인트 점수 20점을 챙기면서 그린 저지를 향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을 지나자마자 다행히 펠로톤의 평화가 찾아왔고 모두들 조용히 라이딩하면서 이날 스프린트를 위해 몸가짐을 바로 가졌습니다. 콤피디스의 스테판 호제토 선수가 솔로 브레이커를 나섰지만 아무런 견제 없이 조용히 달렸고, 펠로톤은 피니쉬에서 20km 남은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도 1분의 시간 차이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약 18km 남은 지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히 모든 선수가 피하고 싶어하는 단체 낙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낙차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선수는 다름 아닌 아스타나의 야쿠프 불상. 올해 뚜르 드 프랑스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야쿠프 불상이 낙차로 인해 얼굴과 어깨를 다치면서 아스타나는 첫날부터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팀 전원이 내려와 펠로톤으로 안전하게 복귀했지만 이제 곧 피니시가 가까웠기 때문에 계속 긴장감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솔로 브레이커웨이를 나섰던 스테판 호제토 선수도 펠로톤으로 흡수되고 스프린트 피니시를 원하는 팀들은 자리 싸움을 위해 신경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km 남은 지점에서 발생한 두 번째 낙차. 이번에도 11명의 선수들이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피니시를 위해 열심히 달렸던 윤보비스마의 딜런 그로에베겐도 낙차에 휘말리면서 스프린트 싸움은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1km도 안 남은 상황에서 누가 누굴 돌볼 수 없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누가 살아남았는지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펠로톤은 모두 큰 혼란에 빠져야 했습니다.
피터 사간과 캘러비안은 살아남았고 이제 전속력으로 피니시를 향해 달려나갔는데요. 살짝 오르막길이 이어지는 곳에서 피터 사간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면서 안정적인 스프린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낙차에 휘말린 딜런 그로에베겐의 리드아웃맨이었던 윤보비스마의 마이크 트니슨이 슬금슬금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피터 사간을 견제하던 이때 마이크 트니슨은 앞으로 길이 열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인데요. 아슬아슬하게 바퀴 두께 차이로 먼저 들어온 마이크 트니슨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첫날 스테이지 우승과 함께 2019 투르 드 프랑스 첫 번째 옐로 저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992년생인 마이크 트니슨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주로 클래식 경기에서 활약하는 클래식 스페셜리스트인데요. 사실 이렇다 할 월드투어급 우승 기록이 없었던 그였고 딜런 그로에베겐의 마지막 리드맨으로 활약할 예정이었던 상황에서 쟁쟁한 스프린터들을 모두 제끼고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던 선수가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영광의 투르 드 프랑스 첫 번째 스테이지 우승과 옐로 저지, 그린 저지까지 모두 가져가게 된 마이크 트니슨은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야,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이네요. 우리 팀의 목표가 날아갔지만 기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지 2는 팀 타임 트라이얼로서 27.6km 길이의 비교적 짧은 거리입니다. 역시 브러셀에서 진행되는 이 시합에서 여러 종합순위 변동이 있을 예정인데요. 과연 타임 트라이얼 스페셜리스트 토니 마틴 효과를 잇고 마이크 트니슨이 옐로 저지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옐로 저지의 주인공이 탄생할지 궁금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